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환입니다. 국가재정 균형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재정 규모는 604조 9천억 정도입니다. 작년 2021년에 비해서 8.3% 증가된 겁니다. 내년도 경상경제 성장률이 4 내지 5% 정도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거의 2배 정도의 확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 등 정상적으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것은 509조 7천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 채무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적자가 94조 7천억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 채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 2025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자 재정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적자 재정 규모가 거의 100조 원이 계속돼서 2025년에는 그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58.8%에 달하는 1,408조 5천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총 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4 내지 5%로 낮추어 잡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특별한 시기에는 적자재정, 국가채무 증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코로나19도 국가 재난 단계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2020년, 2021년에 국가 채무 증가는 뭐 그래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거의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에도 매년 100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 구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100조 원대의 재정 적자를 없애지 않으면 국가 채무는 앞으로 GDP 대비 60%가 아니라 70%, 80%로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도 재정 균형화 방안을 찾았겠죠. 그런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66.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266.2%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한 50%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도 1980년대에는 얼마 예를 들면 39%였습니다. GDP 대비. 그렇지만 이 국가 채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266%까지 증가된 거죠. 지금은 빚내가 빚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 상황이고, 일본 국가 재정이 뭐 굉장히 파탄된, 사실은 뭐 돌아가고는 돌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 또 덜하죠. 일본보다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하고,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의 저출산은 뭐 지금 작년도도 합계 출산율 0.84였지만 올해 0.8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가계 빚을 아들이나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나라 빚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내년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 중에 국가재정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다 국가재정 내놓으라 하고 장밋빛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작년이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고, 또 이미 이제 코로나가 끝날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 재정을 원상태로 돌릴까 이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금년도에 그 코로나19 위기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적자가 되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그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이후에도 이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떻든 국가 재정을 균형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균형화하는 방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조 원으로 벌어진 그 간격을 줄여야 되니까 국세를 세금을 100조 원 더 거두든지 안 그러면 재정 지출을 100조 원 삭감하든지 아니면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정세를 같이 병행하든지 어때 100조 원의 간격을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조라는 게 현재 국가 재정의 한 15% 규모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의 고통 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재정 간격, 적자, 만성화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님들 뭐 여러 가지 좋은 공약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균형화시키겠다는 공약도 여야 어떤 후보도 꼭 공약으로 좀 만들어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